수도권에 있는 감정가 4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금 6,5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을 두 번이나 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미납은 2천만 원 가까운 보증금을 날렸고요. 두 번째 미납은 4천만 원 가까운 보증금을 날린 사건이에요. 안타깝죠? 하지만 이 내용만 잘 체크하시면 비교적 소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임차권 등기 관련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1층입니다. 시세 파악할 때 중요하겠죠.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고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납 이런 게 또 보이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년도 3월 달에 2억 1,660만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입찰자가 한 명이었네요. 고수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미납을 했습니다.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2억 4,100. 그런데 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미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납을 했을 때는 보증금은 1,910만 원이 좀 넘었었고요. 그 금액이 날라간 거고요. 두 번째 미납을 했을 때는 보증금이 20%죠. 그러니까 3억 8천 넘는 금액을 날린 거죠. 그리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6,500만 원 남짓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좀 볼까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3억 9,100인데 그 이후에 시세가 하락을 해서 최근에 실거래가 된 금액은 3억 3,400. 그리고 현재 최저가 매물은 3억 2천인데 1층입니다.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물건도 1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시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권리 분석에 앞서서 입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운정중앙역 GTX A 노선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이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은 소요되는 시간이 한 13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지금 개통이 돼 있습니다. 22분이면 갈 수 있고요. 아직은 개통되지 않았지만 삼성역까지 2028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요.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면 28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개통되기 전 지금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호재거리가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돼 있습니다. 한 5억 가까이도 실거래가 됐다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층 같은 경우는 3억 2천에 나와 있고 일반층 같은 경우는 3억 3, 4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가격 위치가 엄청나게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수도권의 상승세가 시작되면 상승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이 근저당이고 말소 기준이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 있는 권리 전부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밑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왜냐하면 이 임차권 등기는 등기된 순서가 아니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따라서 말소가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임차인을 좀 살펴볼게요. 전입일자가 2018년도죠. 그런데 말소 기준은 2022년도. 말소 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거예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동일한 날짜에 받았지요. 보증금은 2억 3,625만 원. 뭐가 이렇게 10만 원 단위까지 있나 하고 봤더니 최초 보증금은 2억 2,500이었어요. 2018년도에 입주를 할 때 이 금액이었다라는 거고요. 2차 지금 증액을 한 걸 봤더니 이때 시기는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18년, 2020년 만기 때는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거나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는 증액을 했는데 여기서 기존 보증금에 딱 5%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배당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간과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보증금이 2억 3,625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배당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낙찰자가 2억 3,625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판례,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자동으로 배당을 해준다 라는 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자동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자동 배당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2억 3,625만 원이라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낙찰을 받으신 분은 이 내용을 간과를 하고 입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미납을 하게 된 거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미납 사례가 있었음에도 또 용감하게 입찰을 했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때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금액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때 2억 1,66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이 임차보증금 2억 3,625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억 5천이 넘는 금액의 낙찰을 받은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세가 얼마라고 했죠? 3억 2천.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미납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는 더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고 두 금액을 합치면 4억 8천 가량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격이 되겠죠. 그래서 또 미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경매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행히도 입찰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2월 3일 매각기일 때는 6,500만 원 남짓으로 최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때 입찰을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 금액에다가 2억 3,625만 원을 더하면 3억 초반 정도가 되겠죠? 3억 초반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시세가 지금 3억 2천인데 3억 남짓. 그러면 2천 가까이 싸게 낙찰을 받는 건데, 글쎄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 금액에 입찰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찰을 시켜서 입찰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누군가 입찰을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해서 입찰을 하는 거라면은 이 금액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하겠다, 이런 메리트를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전세 끼고 일반 매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세 끼고 하는 거래가 더 귀하고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차례도 유찰이 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그 위아래로 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법원에 등기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등기가 되는 그런 방식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냥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의 적용을 달리 받거든요.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형태고요. 두 번째,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는, 이거는 민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는요, 이 주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의 사례거든요. 민법에 의한 사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된 것 중에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거는 자동 배당이 되는데, 이 민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거는 자동 배당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중수 이상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사실은 이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도 이 대법원 판례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요,
이 주임법상 효력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임법상 효력이라는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 효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효력이 발생이 된다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렇게 서로 상호 설정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도 자동 배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법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법은 어렵죠. 분명 한국말인데 전혀 한국말 같지가 않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공부해야지 포기하지도 않게 되고 또 돈도 잃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손해를 안 보기 위한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위험하다. 왜? 그 보증금 전부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이런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이 임차권 등기예요. 이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오늘 사례처럼 오히려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임차권 등기 관련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